인플레이션을 맞이하면서 소비의 양극화가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부자들은 지금 그러니까 이 돈 쓰는 거에 상관이 없이 돈을 쓰고 네. 그다음에 또 약간 또 돈이 없으신 분들은 소비를 줄여야 되니까 네. 되도록이면 싼 거를 또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가 쪽에 있는 소비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량은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의 전체적인 총량은 줄지 않았다. 그러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없는 거고 다만 소비가 약간 양극화되어 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엄마 주식 사주세요.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 몰랐던 주린이들, 그들이 어느새 성장을 해서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내돈내투 실전투자 ETF 수익률 게임쇼 주린이쇼 정철진을 이겨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 시즌 주린이쇼 정철진을 이겨라는요, 저 한 명과 어벤져스 군단과의 수익률 대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벤져스 군단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문가 군단입니다. 나스닥과 밀당 장기전을 펼친다. 보약을 먹고 힘내야 할 타이틀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네, 반갑습니다. 문서진입니다. 좀 야유어가는 문 대표의 얼굴, 또 네, 좀 그런 모습이 좀. 네. 요즘에 이제 거의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의 평소에도 잠이 별로 없는 편이긴 하거든요. 보통 한 1시에 자서 한 5시에 원래 일어나는데 요즘은 거의 한 2시까지는 봐요. 왜냐하면 나스닥이 1시까지는 오르다가 2시 되면 또 내려요. 그래가지고 이거 요즘에 잠 자려고 하면 내리니까 진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척후병 뭐 지킴이 보초 선다고 표현하잖아요. 보초 선다고 주식에서. 그래도 한 이틀 동안은 좀 잘 잤습니다. 네. 이틀 동안 좀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정도입니다. 지금 남몰래 우리 문서진 대표가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나스닥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새벽에도 별 이유 없이 오히려 심지어 빠졌어야 됐어요. 그렇죠, 맞죠. 네. 네, 원래는 빠졌어야지. 일부기 오히려 더 성장률 정상이죠. 보면 맞죠. 특히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오히려 목표 주가는 다 내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투자 의견을 유지했다고 올라가는 거니까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문서진 대표 앞으로의 나스닥 전망 조금 이따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매일 아침 주린이들에게 주식 정보를 전해주는 섬세함,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단톡방에 이제 늘 올려주잖아요. 쫙 그 기사를 제가 하나하나 다 클릭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섬세하세요. 네, 트렌드가 근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결국은 트렌드를 쫓아가다 보면 좀 시간이 약일 때가 꼭 있더라고요.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약이다. 약이다. 네. 그 약 빨리 듣고 싶네요. 그 약이 빨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너무 막 늦게 드는 거는 아니죠. 막 내년 이맘때 이러면 안 되죠. 네. 원래 이 양약 처방이 좋은데 요즘에 한약 처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주명 대표의 또 오늘 시장 보는 장, 그리고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코너의 주인공이자 이 어벤져스 군단의 핵심 멤버죠. 주린이들 소개하겠습니다. 새로운 빅스 전문가가 나타났다. 빅스의 달인 빅달 싱어송라이터 도코, 안녕하십니까? 네, 도콩입니다. 네. 빅스에 한해서는 이제 거의 뭐 자유자재예요. 트레이더예요. 되게 재밌고 네. 금방도 말씀하셨듯이 네. 빠졌어야 됐는데 오늘 또 나스닥이 올라가지고 되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또 다시 헷갈리고 있어요. 이제 좀 알았다 싶을 때마다 이상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아직까지는 헷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하고 이제 좀 이따 자세한 설명을 듣겠지만 도코 앞으로 이제 빅스와 함께 이제- 가겠다라는 걸 선포할 것 같다는 느낌도 네. 들어요 지금. 이따가 네. 또 이 맛있는 이 얘기를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싱어송라이터 도코 어떤 트레이더 영역으로 새롭게 전문 분야를 펼치고 있고요. 또 한 명의 저희 팀 멤버가 이여진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난 라운드 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확진으로 이번 주까지는 그냥 쉬고요. 아예 다음 주 화요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여진님의 수익률과 이런 사항들은 제가 대신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로 보러 오시면은 화면까지 보시면서 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린이쇼 정철진을 이겨라. 이번 시즌의 게임의 법칙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주린이 쇼 정철진을 이겨라 도전 챌린지 규칙입니다. 첫째, 정철진 소장과 주린이 2명이 각자 200만 원으로 국내 ETF, ETN에 투자합니다. 둘째, 정철진 소장은 본인이 직접 ETF를 선택, 투자합니다. 주린이 2명은 전문가들이 소개한 ETF를 선택, 투자합니다. 셋째, 수익률은 전일 종가로 계산하며 200만 원 대비 전체 수익률로 순위를 정합니다. 넷째, 주린이 한 명이라도 전체 수익률이 정철진 소장보다 높으면 이 도전 챌린지는 성공입니다. 네, 어느덧 라운드 9라고 하네. 9 지금 9라운드에 왔고요. 앞서서 보셨지만은 저와 도코 이어진님과의 수익률 대결이고요.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저를 이기면 이 도전 챌린지는 성공이 됩니다. 다만 지금 공개되는 수익률들은 전일 종가 기준이라는 점도 먼저 말씀을 해드립니다. 6834번님, 목돈 연구소 덕에 주식을 시작한 주린입니다. 정 소장님과 어벤져스 군단, 주린이들의 격돌은 타짜와 주린이의 싸움 아닌가요? 전 주린이들 편입니다. 크크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벤져스 군단에는 문서진과 황주명, 이 어떤 이 타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되죠? 예, 뭐죠? 그 전문가? 사기꾼이 아니라 전문인들이 있습니다. 전문 인력들이 전문인들이 함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싸움은 만만치가 않아요. 저는 혼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를 많이 응원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 주린이들의 대표 선수였었죠. 진짜 시즌 1, 시즌 2 뭐 거의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였던 이여진 님이었는데요. 먼저 수익률을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코덱스 원유 인버스가 11.03%. 그러니까 원유가 떨어진다는 쪽에 저게 이제 맞춰져 있는 수익률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또 3%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긴 전일 종가잖아요. 코덱스 원유 인버스 수익률은 더 악화됐을 것 같고요. 타이거 나스닥 레버리지가 마이너스 16.01%. 이거는 이제 나스닥의 2배를 건 거기 때문에 오늘 한 나스닥이 3% 올랐습니다. 네. 올라왔기 때문에 한 5% 넘게 또 올랐다라는 거. 이건 좀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코덱스 바이오는 이제 약보합 이렇게 보이면서 전체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15.2%. 현금은 이제 3,000원 거의 이제 포트를 다 채워놓은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황지명 대표? 지금 없는데 여진님은 방송은 듣고 있겠죠. 네, 왠지 이제 건강이 회복되면 네. 주식도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샤머니를 먼저 갖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해서는 네. 아마 좀 차분히 좀 상승 흐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는데 천연가스가 한 9달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에너지라는 건 대체 자원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다시 이제 내려올 수 있으니까 원유인 버스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유가는 떨어질 것이다. 네, 유가는 떨어질 거고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가면 한 번 더 물타기를 하셔도 괜찮으실 것 지금 같고. 돈이 없는데 여진님은. 네. 그래서 나스닥 레버리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조금 비중이 많으시니까 조금 분산하시면 어떨까라는 것도 좀 듭니다. 나스닥 레버리지를 너무 연연하니까 지금 그렇죠. 예, 현금이 완전히 말라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스닥도 결국은 잘 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만약 예를 들면 뭐 70만 원 남겨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포트 관리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셋 중에서 만약에 황주명 대표와 문서진 대표가 손절을 해야 된다면 뭐에서 좀 현금을 뺄 거라고 본인이라면 아니 뭐 저는 지금은 줍니까? 지금은 고죠. 지금은 고고. 네. 나스닥 레버리지도 그냥 나스닥 기준으로 13,500 정도까지는 저는 뭐 올 기술적이라도 올 거 보거든요. 예. 뭐 만약에 팔더라도 그 정도 가서 수익 실현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승부를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띄운 것 같고, 예, 참으면 지금은 늦지만 제가 네. 이야기했지만 7월 반격이 시작될 겁니다. 일단은 손대지 말려자는 저는 쪽. 그렇습니다. 네. 황주명 대표는요? 일단은 지금 손실폭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좀 들고 있다가 네. 레버리지가 좀 올라왔을 경우 그때 네. 좀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현금을 좀 네. 빼자.
자, 여진님 지금 좀 건강 회복이 근데 급선무입니다. 잠시 접어두시고 빨리 회복한 채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진님의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15.2%로 이번 라운드가 됐고요. 다음은 빅스의 달인 도코. 네, 저는요. 빅스 샀었던 거를 이제 전부 다 익절을 3%에 하고 예. 그러고 이제 매수를 다시 했어요. 빅스를 또 반 넣었어요. 뭔가 계속 왔다 갔다 장이 이러다 보니까 약간 공격적이게 가지고 있던 현금을 100만 원치를 다 넣기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50만 원으로 느낌을 조금 보려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초단타 할 거죠 또. 네, 네, 지금 또 단타를 오르면? 하고 네. 있고 사실 그래서 한 5분마다도 단타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빅스도. 근데 이제 그 소장님 하셨던 것처럼 막 50원 막 익절 막 이런 네. 것들도 네. 하고 싶기는 한데 이제 다른 종목을 또 보고 싶기는 한데요. 그렇죠. 지금 약간 그 추천해 주신 것 중에 옳은 게 거의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도코가 어떤 선택을 옳았다. 예. 뭔가 저점 매수라고는 하는데 계속 저점이 자꾸 새로운 저점이 생기니까 예. 아니 근데 이건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했는 것 중에도 제가 이제 지금 나스닥 때문에 지금 약간 그런데 사실 닥스도 올랐고요. 아, 소개일 대비. 예, 그다음에 그 2차 전지도 올랐고 그다음에 옥수수도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인 건데 광산주도 많이 갔거든요. 예. 역시 저희 예. 전문 어떻게 생각해요? 팩트를 옥수수는 팩트 천국에 아니죠?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오늘도 레버리지가 올랐길래 이제 예. 반 정도 손절을 오늘 아침에 했고요. 아, 지금 나스닥 레버리지를요? 네. 일단은 아. 수익률을 올리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아. 생각이었어가지고 예. 제일 수익률이 안 좋았던 하나 가지고 있던 이제 나스닥 레버리지를 반 정도 그냥 던졌어요. 그러면 현금이 지금 거의 한 80만 원 이상일 것 거의 같은데. 한 100만 원이요? 정도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 그대로 다음 주에 와도 아마 한 거의 플러스 직전까지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나스닥이 오르면은 여튼 저는 수익이 그렇죠. 나는 거고 그렇죠. 빅스는 어차피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네 그냥 그걸 이제 계속 네. 물타기 하면서 빼먹는 그런 이제 전략. 중고 시장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 팔고 해야죠. 전형적인 수익률 대회 지금 모드로 맞아요. 도코는 왔네요. 선수. 수익률 대회니까 선수. 아, 그렇군요. 아, 방금 전에 3964번님 같은 팀끼리 이렇게 티격태격하셔서 소장님 이기시겠습니까? 지금 어떤 케미들이 약간 지금 전문가분다. 아닙니다. 안 그래 보이지만 친합니다. 네, 엄청 친합니까? 친합니다. 원래 찐친들이 자주 네, 싸우는 엄청 거죠. 친합니다. 네. 어떤 우리 도코의 이 어떤 빅스 사랑, 빅스 외길 인생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전업할 때 네. 저도 하나 심어놓고 계속 돌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업 느낌의 트레이딩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도코님 성격이 네. 지금 이렇게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또 아무리 뭐 좋은 뭐 종목이건 아무리 좋은 투자 방법이라도 내 성격이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코님의 성격상 이렇게 매매하는 게 맞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 시즌처럼 빅스만 하는 게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방에도 하나를 적정 수준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전형적인 프랍 거래를 하는 근데 지금 쪽이 상방도 매매거든요. 털고 있는데요. 예, 손절하고 그걸 있는데요. 왜 터신지 모르겠어요. 네. 나중에 후회하실 건데 네. 어쨌든 그래도 아직 남겨놓으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매매는 제가 보기에는 뭐 성격상 제가 보기에는 좀 짧게 왜냐면 코인을 워낙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이 네. 텀을 좀 짧게 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짧은 텀에는 이런 게 맞죠. 그런가요? 그 청취자 여러분, 이 저 빅스 매매가 어려운 겁니다. 엄청 그냥 저희가 편의상 S&P 500이 떨어지면은 빅스의 수익률이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떨어지는 것도 변동을 주면서 떨어져야 맞죠. 돼요. 예, 전일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이 떨어져야 그나마 빅스가 움직이고요. 같은 하락이어도 맞죠. 전일보다 덜 떨어지게 하면 오히려 네, 마이너스 올라요. 나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는 괜찮은 건데 네. 나중에는 좀 조심하셔야 될 상품 네. 맞습니다. 이거 변동성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옵션 약간 성격이 변동성 죽으면 진짜 힘든 또 그런 상품이어서 도코는 방금 얘기했지만은 우리 문선진 대표가 맞아서 하는 거죠. 궁합이. 네. 예, 예. 약간 또 이제 제가 저번 시즌에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물려 있었잖아요. 네, 마음고생 그 많이 시즌이 했죠. 끝나고 이제 다시 회복을 했었었는데 다행히도 뭔가 이번 시즌에는 뭔가 이렇게
계속 유동적이게 사고 팔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지금 제가 100% 매수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뭐 그래도 주에 왔을 때 뭐 했다는 얘기 드리고 싶은데 맨날 가지고만 있으니까 뭔가 속상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전병호님도요. 지난 시즌이랑 전혀 다르네요. 도코님 도반꿀. 도코 반대로 하면 꿀반다죠. 도반꿀은 어디 갔나요? 크크크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성숙해진 모습에 지금 지금 코인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주식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사회도 이제 점점 안정화가 되어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침착해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도 지금 그렇죠. 네. 그 임금 피크제 관련 지금 또 그렇죠. 네, 노사관계도 다시 네. 알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도코의 수익률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3.6%고요. 자, 그리고 저의 수익률입니다. 저도 포트폴리오가 바뀐 거는 없었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현금들을 은과 삼성 빅스입니다. 앞서 도코는 신한 빅스였고 둘의 일단 추매를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은 미스테리를 늘 말씀을 드리고 요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우리 임현주님 소장님 원달러 환율 1250원대로 떨어져서 주린이 쇼에서 호재시네요. 맞습니다. 이게 어제 종가잖아요. 지금 코덱스 달러 인버스는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오. 네. 하고 저는 1250원은 당연히 좀 깨고 1100자도 볼 수 있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 달러 인버스 저거는 환율의 선물 환율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 원화가 강해지면 제가 이제 수익이 난다. 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걸 좀 가져갈 거고 은이 속 썩이는 저 녀석이에요. 저 은이 지금 왜 저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일이 지금 은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건 모르겠으나 저는 뭐 충분히 은도 온스당 뭐 정말 44달러 이상은 가구도 남는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은도 더 가져갈 생각이고 빅스는 일종의 저기 비중으로 보면은 한 20% 정도 비중이거든요. 예. 쟤도 도코와 마찬가지로 한번 하락 때 준다면 저도 익절로 빠져나올 생각을 가지고 이제 버티고 있고요. 저 K 신재생에너지는 한 주를 들고 있습니다. 한 주를. 저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멘텀은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관찰자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이 은 때문에 또 약화됐어요.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1.4%. 그러나 여러분 이건 어제 종가고요. 지금 환율 떨어지죠. 원화 강세 나오고 있고 은도 정신 차릴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저도 약진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플러스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해서 저희의 이번 라운드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순위를 볼까요? 1위 접니다. 아직까지 제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4%. 2위 도코가 마이너스 3.6%로 추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금 한 100만 원을 들고 빅스 초단타 매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언제든 추월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죠.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빅스는 줄 때 막 15%씩 주니까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추월을 압도적인 추월을 할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3위가 이여진님. 마이너스 15.2%. 아마 다음 라운드 때는 여진님도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전문가 군단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좋았었는데 네. 네. 자 이제 전문가 군단 문서진 다시요. 김미연님 전 액세서리도 은만 합니다. 은 힘내요. 이겁니다. 저도 지금 은 좀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나름 어떤 기우제 차원에서. 문서진 대표. 네, 저는 오늘 그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 S&P 합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황주명 대표님이 이거 소개했었던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럭셔리 관련 기업을 투자를 담아 놓은 거고요. 이제 그게 이제 S&P에 지수화돼 있습니다.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표를 가져왔는데 어떤 종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생각하는 명품들. 뭐 일단 가장 비중이 많은 건 루이비통, 모에 헤니시. 그다음 두 번째가 리치몬드인데 리치몬드 그룹을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과자죠. 과자가 아니라 그 남자분들. 근데 도코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바시른 콘스탄틴이나 IWC, 피아체 이거 하는 회사고 그다음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반클리프 아펠 그다음에 그 까르띠에 그거 있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 벤츠라든지 그다음에 뭐 캐링 네. 뭐 캐링 같은 거는 구찌 뭐 요거 이제 회사죠. 그다음에 이제 에르메스. 에르메스 그다음에 BMW 그다음에 페라리 뭐 이런 회사들 쫙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리오프닝 관련 수혜도 돼요. 왜냐하면 얘는 메리어트, 힐튼 또 있고 그다음에 카니발도 있습니다. 호텔 체인. 예, 그다음에 뭐 라스베가스 샌즈도 이쪽에 다 있어서 리오프닝 수혜주도 되고 그다음에 요즘에 좀 많이 핫한 룰루레몬도 좀 포함이 돼서 전반적으로 뭐 포르쉐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자동차 기업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 이번에 폭스바겐이 그 실적 발표할 때 컨코르 제작했습니다. 하반기부터 반도체 이 공급 부족은 조금 완화될 거다. 그러니까 생산이 늘어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 자동차 관련 쪽. 그다음에 뭐 어쨌든 제가 다음 차트를 하나 그림을 하나 보여주는데 네. 이게 오늘 이게 실적 발표했을 때 네. 사실 오늘 뭐 달러트리나 달러숍이나 그다음에 메이시스의 실적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까지 소매 업체들이 실적 발표를 한 거예요. 미국에. 보면 메이시스, 룰루레몬, 그다음에 윌리엄 소노마, 그다음에 콜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이제 백화점, 고급 상품들, 비싼 상품들을 하는 판매 소매 업체고요. 예. 그다음에 보면 타깃, 월마트, 갭, 아베크롬비는 실적이 아시는 것도 박살이 났어요. 근데 이건 약간 중저가 모델이거든요. 그 다음에 달러트리나 달러샵은 또 엄청 저가면 우리로 네. 따지면 다이소 같은 네. 저가는 또 실적이 엄청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인플레이션을 맞이하면서 소비의 양극화가 진행된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부자들은 지금 그러니까 이 돈 쓰는 거에 상관이 없이 돈을 쓰고 네. 그 다음에 또 약간 또 돈이 없으신 분들은 소비를 줄여야 되니까 네. 되도록이면 싼 거를 또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가 쪽에 있는 소비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량은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의 전체적인 총량은 줄지 않았다. 그러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없는 거고 다만 소비가 약간 양극화되어 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글로벌 럭셔리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적인 부분도 최근에 주가 조정 주면서 많이 조정 줬어요. 충분히 저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언급을 드린 거고요. 354350입니다. 네. 네,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 S&P 합성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 드리면 네. 여전히 제가 또 이제 간다라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오늘 또 제 논리에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료를 또 첨부하기 위해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자료를 가져왔는데 네, 좋아요. 보시면 네. 이게 뭐냐면 내부자 거래, 그러니까 내부자 거래가 부정적인 거래가 아니라 회사의 임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얼마나 샀냐예요. 그게 보면 지금 옛날에 그 팬데믹 때 엄청나게 시장이 급락했을 때 엄청나게 자기 회사 주식 많이 샀죠. 네네. 근데 최근에 또 많이 샀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내부자들이 생각하기에 회사 임원들이 생각하기에 야 우리 회사 주가 이 정도면 펀더멘털적인 거 감안해서 너무 싼데라고 해서 많이 산 거예요. 그렇죠. 위 파란 선이 주가고요. 주가고, 예. 빨간 빨간 선이 선이 자사주 매입량입니다. 네. 예.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게 치솟아 올랐을 때라 주가의 바닥이 대체적으로 일치를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이 저는 바닥권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지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회사를 가장 잘하는 임원이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많이 사는데 예. 우리가 우리가 도망갈 이유가 있냐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제가 좀 참고하시라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임원은 약간 돈이 많지 않나요? 살 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돌이 없이 있으면 참으시기를 하시라고. 아. 네, 팔지 마시라고. 예. 문서진 대표의 요 자료는요. 지금 나스닥의 바닥이 다가오고 왔다. 있다. 예, 얼추 다가오고 다가왔다라고 있다라는 이제 보는 근거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황주명 대표. 네, 일단은 제 이제 트레이드마크 종목을 좀 갖고 왔는데요. 저는 항상 그 시장에서 앞으로 10년간 성장할 기업에 대한 이슈를 많이 던져드려요. 그러면 네. 메타버스, 2차전지, 제약바이오인데 최근에 2차전지랑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메타버스다. 이렇게 좀 갖고 왔는데 이 종목은 좀 재밌습니다.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라는 종목입니다. 네, 편입 종목이 궁금한데요.
네, 편입 왜?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IT와 컨텐츠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표적으로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은 LG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근데 LG노텍은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약간 좀 행보하는 국면이어서 뭐 다른 거 다 빠질 때 이 종목은 오히려 상승을 했거든요. 이 LG노텍은 뭘 만든 업체라고 보시면 되냐면 눈을 만든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에서도 뭐 라이다라든지 레이더 기술 같은 경우 LG노텍이 만들고 있고요. 광학 기술이죠. 네, 광학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메타버스도 결국은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 구현을 하려면 AR, VR, 뭐 글라스 기술 다 눈을 만드는 기술을 LG노텍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에도 두각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 메타버스에도 두각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제 이하 종목들에 대한 구성표를 보게 되면 SM, JYP,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뭐 제일교회, 컨텐츠 중앙, 하이브. 엔터사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렇네요. 엔터사들이 이번에 이제 JYP 같은 경우도 뭐 일본에서 실적을 다 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실적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예. 그런 국면으로 봤을 때 엔터주들은 저는 기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다음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제 게임이 나오기 게임이 시작합니다. 있네요. 네. 네. 근데 게임이 조금 밑에 있긴 한데 네.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크래프톤, 엔소프트, 넥슨 게임즈, 카카오 이런 섹터들이 좀 있습니다. 네. 게임주들도 최근에 뭐 상가가 많이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한 고점에서 60% 정도 하락하면 일전에 강의 한번 드렸던 부분인데 네. 그럼 거기서 반발 매수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70% 하락을 했어요. 뭐 80%가 하락을 좀 했으면 그런 종목들도 있죠. 네, 여기에. 로블록스 같은 예, 경우는 예, 그랬었고. 예. 근데 거기서 하락을 하면 상한가를 보내도 예전 대비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네. 그러다 보니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빠졌던 종목인 아프리카 TV라든지 네. 뭐 이런 종목도 이제 반발 매수 나올 수 있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통신주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KT라든지 SK텔레콤. 그럼 이것은 왜 메타버스에 포함되어 있냐? 이렇게 좀 질문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5G라든지 6G 뭐 이런 어떤 초저연, 초지연 뭐 이런 쪽에 관련해서는 통신 섹터도 좀 포함이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메타버스의 기기와 컨텐츠와 그다음에 어떠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다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조금 불안한 거는 사실 전 중국 시장이 조금 아직도 미지수를 좀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한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행동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가시면서 메타버스, 2차 전지 제약 바이오를 뿌리로 잡고 그다음에 뭐 잘하시는 뭐 빅스라든지 그다음에 그 광산 이런 거 데이 트레이딩 한다면은 이 시장 분명히 좀 압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전문가 군단 두 분이 또 공교롭게도 문서진 대표는 글로벌 럭셔리였었죠. 또 황주명 대표는 K 메타버스였었는데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샤넬 백, 네. 또 롤렉스 시계가 옛날에는 중고에 나온다거나 리셀에 나오면은 더 높은 가격에 불티나게 팔렸다. 그러나 최근에는 더 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네. 인플레이션 시대에 타격을 럭셔리도 받는 것이 아니냐. 또 우리 황주명 대표는 지금 인플레 시대에 석유 넣고 막 기름 떼는 것도 바쁜데 차 움직이는 것도 바쁜데 메타버스까지 이런 어떤 반론이 있다면 우리 짧게 어떻게 한 분씩 대답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샤넬 가격의 중고 가격의 하락은 네. 명확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살 사람은 다 샀어요.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품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는 것들을 리세일러들이 제일 많이 산 거예요. 지역적인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가 떨어지는 거지 전체적으로 지금 뭐 이게 명품들이 안 팔리진 않거든요. 네. 실적을 보면 다 나오니까 네.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뭐 이럴 때 사놓는 게 안 좋겠습니까? 네. 0316번님은 애정의 글로벌 럭셔리 ETF 너무 고점에 물려서 지금 마이너스가 말도 못해요. 이제 물탈까요? 럭셔리야 이름값 좀 해줘라. 도코 럭셔리. 일단은 아까 관심? 그 종목들 보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 싹 다 모여 있어가지고 네. 이런 거는 뭐 네, 막 약간 시계. 흥분이 좀 되고 있는데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럭셔리 품목들이 네. 지금 중고가가 떨어지는 이유 자체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데 문선인 대표는 지엽적이다. 몇몇 제품에 몇몇- 한해서. 뭐 네. 그렇죠. 네. 네. 몇몇 제품 에르메스 가격은 안 떨어지고 있어요. 네. 몇몇 제품에 한해서. 네. 우리 황주명 대표는 어떻습니까? 지금 돈이 부족한데 웬 NFT냐?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게임이냐 메타버스냐 이런 반론이 있다면요. 사실 이제 게임 쪽에서는 사실 그 인력에 대한 문제가 좀 컸어요. 인건비가 너무 높았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기업 가치로만 봤을 때. 근데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결국은 재택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게임이 출시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었어요. 근데 지금 다 이제 본근무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또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의 흐름을 쫓아가라는 얘기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삼성전자, 제일기획,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기업이 지금 NFT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흘러가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도 이긴다. 네, 인플레도 이긴다라기보다 인플레를 같이 간다. 그러니까 예. 뭐냐면 여기서 그리고 NFT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NFT랑 같이 지금 협약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동조화돼서라도 오히려 이렇게 빠지는 국면은 만들어지지 않을 거다. 미리 빠졌다. 네.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NFT 괜찮다라는 거고요. 네, 괜찮습니다. 이거 짧게 시간 내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황주명 대표께서 3631번님 홈쇼핑 방송을 보니까 요즘에 여행 상품들 완판입니다. 저도 주말에 보고 그냥 놀라요. 외국에서도 입국자를 풀어주던데 일본이죠. 여행주 계속 뜹니까? 네, 이제 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계속 갑니다. 글로벌 역시 있습니다. 제 주변에 아무도 표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힐튼이랑 메리어트 있습니다. 네, 수익률로 저희가 증명을 하고 여행의 어떤 러시다 일단은 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네. 어마어마하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주말 잘 쉬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화요일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